부산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박형준 시장이 공식 취임해 시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도약을 위한 혁신을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의 성난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야당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압승을 거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8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9명으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속속 가동되는 가운데 금정구에서도 금정문화회관에 만들어진 예방접종센터가 8일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박형준 시장이 공식 취임해 시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도약을 위한 혁신을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민심의 선택을 받은 박형준 후보. 동네 충렬사 참배로 취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참배 후 방명록에 부산의 나라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오늘 당선증이 부산 시민들에게 저에게 준 명령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제대로 한번 도약시키라는 명령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서. 이어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부산시장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역점을 둘 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박 시장의 득표율은 역대 부산시장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62.67%. 무거운 민심의 반영으로 받아들인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1년 2개월간의 항해 일정을 가진 박형준 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첫날 공식 1호 결재권으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채택했습니다. 부산시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정 중점 과제로 선정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시정 현안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부산 시민의 성난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야당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압승을 거둔 이유, 또한 앞으로 부산시정을 어떻게 이끌면 좋을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평일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높은 투표율을 보였었는데요. 높은 투표율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민심의 표현이 저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지막 판에 그 네거티브 공방들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선거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좀 많이 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도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 차이가 나더라도 한 15% 내외로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것보다 예.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내서 대단히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세팅할 때 김현미 장관과 그다음에 김수현 이 라인이 그 정책을 잘못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정책 잘못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후속 조치들로 이어갔다는 거. 뭐 그 속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 대란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자체가 민심 위반에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봉합의 방향으로 간 것들이 아니고 네. 이어지는 LH 사태나 아니면 LH 사태 이후에 나타난 전세값 인상 관련한 그런 논란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어지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2030 세대들의 완전한 위반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시키면서 결국은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정부 여당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또 동일한 대선이 치러지고 지선이 치러진다면 아마 이 심판 정선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1년 한 3개월, 1년 정도 아직도 대선과 지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1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의 또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심판 정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마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대선에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 정당이 아마 지선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굉장히 속단하기 힘들다. 민주당한테 해초리를 한번 쳤는데 이 해초리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지지의 이동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해초리는 다음에 1년 동안 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에 다시 몽둥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야에 대해서 또 다른 해초리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1년 남짓한 짧은 임기 동안 이번에 선출된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앞으로 부산시정을 어떻게 이끌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부산시정을 이끄는 1년 반의 임시시장입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서 저는 시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런 발전 아젠다들을 갖고 그걸 초반에 이 임시시장 시절에 저는 세팅하려고 하면은 좀 무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현안이 되는 코로나19의 어떤 재난지원 관련한 그런 후속 조치들, 그다음에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걸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 같은 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상대했던 김영춘 후보가 주장했던 그런 가덕도 신공항의 문재인 정부 내 연내 착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부선 40리 숲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왕의 국책 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이상 없이 돼서 그런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게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데 저는 좀 초점을 둬서 시정 운영을 해나간다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시장이 선출된 만큼 1년 동안 부산시정을 잘 이끌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39명이 수사나 내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명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5명,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의회 이태돈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돈 금정구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지방의 다수 기초의원들이 정당 정치에 매몰돼
민생 정치와 지역 정치는 뒷전으로 두고 선거 운동에 들러리 역할에 함몰된 것에 정당 정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정구 지역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선거 결과를 돌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돈 의원은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모습을 위해 정당이라는 무거운 겉옷을 벗고 지역 주민과 함께 금정의 혁신과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했던 금정과 기장, 동구 등에 있는 교육기관 8곳에 대해 접촉자 조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특히 직장과 목욕탕, 교회와 의료기관, 유흥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확진자의 접촉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족 간 제사를 위한 모임에서도 5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 모임은 그 진술에 의하면 6분이 모였다고 하고 이분들 중에 5분이 확진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직계 가족인지 아니면은 반계 가족인지 확인한 이후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가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속속 가동되는 가운데 금정문화회관에 만들어진 금정구 예방접종센터가 8일 문을 열었습니다. 첫 접종자로 100세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주사를 맞았고 어르신은 몸 상태가 괜찮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8,772명분을 공급받았고 이 백신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자에게 2회에 걸쳐 투여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백신 접종은 어르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휠체어나 돋보기 등을 비치해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금정구 이외의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다른 지자체는 대체로 4월 말쯤 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이 8일부터 60세 이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합니다. 정부가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함에 따라 기장군은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60세 이상도 접종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도시 스타일 브랜드 빅워크 동구 애칭 짓기 이벤트 결과 동동이로 결정됐습니다. 전체 10명이 제안한 동동이는 귀엽고 정감 가는 느낌과 불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구민의 발걸음 등의 다양한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이번 애칭 짓기 이벤트에 접수된 애칭만 500여 건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빅워크 동구처럼 변화와 발전으로 동구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8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3일간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부산을 새로운 예술시장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현대미술축제로 올해는 176개 국내외 갤러리가 참가해 4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다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크 프로그램과 공연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아트 스테이지를 비롯해 신진 작가 특별전, 연예인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곳곳에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아트버스 투어와 지역 작가 특별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 177개 갤러리가 참여하기는 저희 10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갤러리들이 참가 신청을 했었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계획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를 신설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기준 변경 등입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통해 괴롭힘의 주체와 객체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했습니다.